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저물어가는 한 해가 아쉽기도 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보는 2023, 대구 경북의 올 한 해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수도권 1곳과 지방 14곳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안동과 경주, 울진 등 경북 지역 3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고 대구도 14년 만에 제2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신청한 곳은 대구 달성군과 경북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 등 4곳으로 유치에 나선 신청지 모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산단은 대구 6곳, 경북 13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경주 소형 모듈 원전 SMR 국가산단은 LH공사 단독 시행으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LH와 경북개발공사 공동 시행으로 대구 달성군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LH와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가 4조 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8조 원,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신청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빠른 승인으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영주에 둥지를 두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이제 이끌어낼 예정으로 있고 또 새로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 지원.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4월부터 토지 보상 매입 등을 진행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4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공항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구시와 의성군의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현재는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짓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홍하영 기자가 그간의 과정과 또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정부가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지 7년 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구시의 기본계획 발표 이후 대구와 의성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2020년에 작성한 공동합의문에는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의성에 배치한다고 적혀 있는데 대구시가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의성 군민들은 지난 5월 초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행동을 벌였고 화물터미널 없이 신공항이 들어오는 건 반대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항 물류기지에 화물터미널이 없다면 그야 말고 실과 바늘을 떼어놓는 손과 손등을 떼어놓는 것과 같은 작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항을 망치자는 얘기로 의성 군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공동합의문에 따라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두고 항공물류단지는 의성에 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성 군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는 의성군으로부터 유치 포기서라도 받겠다며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두고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10월 16일 경북도가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짓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객용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바이오, 백신, 농산물 등을 취급하는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의성에 두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국토부와 상의를 충분히 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방향이 확실히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지 두 군데 하면 돈이 좀 더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도 제2화물터미널이 민간공항 활성화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복수터미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의성군, 경북도와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화답했지만 바로 복수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의성군이 요구한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배치 용역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의성군은 이번 달 초 용역에 착수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화물터미널 배치 여부는 내년 이맘때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2025년 준공해 2030년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인구 유출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지역의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이 없어 이미 폐교했거나 폐교를 앞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학교가 방치되면 지역 분위기를 흐리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폐교가 다시 지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서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봉화군 명호면의 한 폐교. 초등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에는 풀이 자라고 있고 건물 외벽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들이 뛰어놀던 학교가 사람 한 명 찾지 않는 폐허가 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동네 사람이 산 하나다가 빠져나가니까네 참 마음이 괴로워요. 학교가 물 다 새 지금 그래가지고 5년만 있으면 저거 무너져. 마을 중심의 건물이 흉물로 전락하면서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그대로 살려 새롭게 태어난 폐교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신도시로 학교가 이전하며 폐교된 옛 풍천중학교 자리. 지난 2021년 안동 수학체험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교육의 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 안동 수학체험센터를 찾은 학생은 모두 17,000여 명. 올해도 지난 8월까지 8,000여 명이 방문하며 특색 있는 체험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의 장소였던 학교가 다시 학생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지역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성안전체험관과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등 교육청이 직접 폐교를 활용한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되는 모든 폐교를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폐교가 다시 예전처럼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구미시 해평면의 한 폐교. 지난 2013년 폐교한 뒤 예절체험관으로 운영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문을 닫은 지 언 3년째. 모교가 폐 건물로 방치되는 모습이 안타까운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민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문화공간 등이 이제 들어오면은 마을 주민과 함께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지역민과 평생교육지도사 등 100여 명이 모여 구성된 한 단체가 이곳을 마을 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교육은 물론 카페와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뒤뜰은 주말 농장으로 활용해 지역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가 나서 폐교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배경에는 경북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폐교 활용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폐교를 활용한 사업 운영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면 교육청이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폐교를 임대나 매각 또는 교육청이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는데 이 사업을 이용하면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과 주민 복리 시설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를 자체 활용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의 손으로 다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되찾게 하겠다는 새로운 폐교 활용 방안이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유치에 나선 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는
서명운동 80여일 만에 140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달아오르는 유치 열기를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과 외교통상장관, 경제사절단 등 6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전에는 경주를 비롯해 부산과 제주, 인천 등 4곳이 뛰어들었습니다. 마이스, 즉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대형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환경을 갖춘 도시들입니다. 부산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주는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주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APEC 정상회의 100만인 경주 유치 서명운동이 85일 만에 146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명지는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APEC 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유치 제안과 현장 실사, 공모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 홍보와 범시민 유치 활동 지원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주는 화백 컨벤션 센터와 객실 5천여 개를 갖춘 봉은 관광단지를 보유한 곳입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대도시 못지않은 국제행사 개최 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 도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중앙의 각계 여론 또 범국민적 의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게 우리 경주의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구 경북연구원은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면 경북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1조 4,3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은 내년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명균입니다. 지난 11월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 대학 첫해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오는 2025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시키고 공공형 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한 곳당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6월 예비 지정 이후 본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각 시군,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혁신성과 독창성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K 인문 세계 중심으로 우리가 인문학을 특성화했다라는 점 한 가지하고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을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저희가 응모했다는 그 두 가지 점이 아마 가장 큰 점수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통합 공공대학을 구축해 경상북도의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국학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 등 3대 목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안동의 특성을 살려 인문학 기반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25학년도부터는 통합 모집 체계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 디지털대학이라 해서 인문학 계열, 사회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 계열 이렇게 모두 다 통합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 학생 충원률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경북에서는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대학과 포항공대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시 보는 2023 대구 경북의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토리 코너에서는 경상도 사투리의 지역별 차이를 전해드렸는데요. 흥미롭게 풀어본 경상도 사투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라면 안 물기가? 라면 안 먹나? 라면 안 먹을겨? 라면 안 먹을래를 경북 사투리로 말해봤습니다.
사투리 영상이라고 하면 대구와 부산,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 분석한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대구와 대구 근교, 경북 곳곳에서도 단어와 억양이 많이 다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존댓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뭐 했어요? 이제 친구끼리도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죠. 이제 외갓집 의성인데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마을분들을 만나면 이제 억양이 더 세거나 다르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 SNS에 올라온 사투리 콘텐츠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를 경북 여러 지역 판으로 나눠봤는데요. 아재 어디 가요? 아재요 어디 가니껴? 아재 어디 가는겨? 어디가 어디 사투리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경북 중 3지역을 중심으로 사투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문경으로 이동합니다. 슝! 문경은 옆쪽으로 충청도와 인접해 있고 위쪽으로는 강원도와 인접해 대구 토박이 기자가 들었을 때 억양이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그 문경 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여자형 종결음이라 그럴까요? 강원도 말 같기도 하고 충청도 말 같기도 해서 우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랬는데 그는 그랬더래요 안 그랬더래요 여자는 같더라고요. 아니다 다다 하는 것보다 아니라 기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라자 저 덜에서 모를 숨고 있어요. 날이 선해지고 있어요. 옷 잘 챙기고요. 아재 어디 가요? 라면 끼는데 니 먹을래 안 먹을래? 경북 많은 분들이 여기 사투리 구분된다 라고 하는 경북 북부 안동으로 가봅니다. 예, 저 안동 같은 경우에는 밥 잘 쌌니껴, 많이 먹었니 더, 했니 더, 먹겨 무심하게 던지는 그 말들이 약간 싸우는 말투인가 신라시대의 왕족들과 양반들이 썼던 용어로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함축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새 저 안동 풍산 들게 나가면은 뭐가 누렇게 잘 이끌어 어른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풍년제를 지내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새초무리한 게 많이 춥니다. 한데 나갈 때는 그저 옷을 뜨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아재 어디 가니껴? 한 젓가락 할리? 이번엔 경북의 동남부인 경주로 가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억양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들어보니 경주 사투리도 대구와 구별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주 지역 같은 경우는 성조가 제일 특이하지 않을까. 표준어권에서는 학교 가 이렇게 학교 가니 이런 의미를 쓰는데 학교가 이러면 너 학교에 있니 이런 뜻인 거죠. 하소, 주소, 뭐 가소 이런 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로 끝났으니까 반말은 아닌 거죠. 경주의 한 들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모순기가 있었습니다. 날이 선더거리해지니까 옷 단디 입어라. 아재 어디 가는겨? 내 지금 라면 끓였는데 먹을래 안 먹을래? 참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교도 되고 참 잘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색이 묻어나는 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편하게 읽고 싶고 인터뷰하고 싶은데 암묵적으로 사투리를 안 쓰거나 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양을 최대한 참기도 하는데요. 옅어져가는 사투리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상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모든 말들이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로 많이 듣고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지속되면서 이제 지역 사투리가 많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뭔가 전통에 했던 윗세대의 사투리를 많이 좀 잃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투리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남아있는 것도 하나의 흐름의 하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쓰는 말도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이승과 이의 이승이 구분되는 경북 사투리. 억양과 단어만 듣고도 고향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내가 고향에 왔구나 하는 푸근함을 주는 경북 사투리.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대구 경북에서 이슈가 됐던 주요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네, 2014년에는 기쁘고 희망찬 소식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